네. 지금 순서는요, 몇십 년간 부동산에서의 부디 노하우를 진심을 담아서 이 내공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오늘 단단하게 또 중요한 내용 마음 먹고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수 어떤 내용인가요? 부동산 가격은 입지 가치가 결정한다. 입지의 중요성.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지에 사면서 하면은 뭐 교통, 교육, 환경 이렇게 얘기해요. 교교환. 교교환. 네. 저도 그렇게 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교통은 왜 교통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가까워서가 아니고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일자리가 교통하고 밀접하죠. 바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편리하죠. 그래 편리하죠. 네. 그래서 이 교통,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같아요. 이 일자리. 그러니까 교통하고 관계가 있죠. 일자리. 그러니까 교통은 직장과의 접근성, 교육은 이제 뭐 학군 이런 거 얘기하죠. 환경은 삶의 질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셋 다 중요하지만 네.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자리다. 교통이다. 그래서 이 서울의 경우 우리가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그렇죠. 여태까지 정말 네. 무수하게 제가 밥 먹고 사실이기도 들었습니다. 하고. 예. 네. 근데 비싸다고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 있어. 그럼 또 그때도 비싸다 그래. 예전에 기사를 봤을 때 강남에 제가 정말 오래된 기사인데요. 강남의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었다. 그게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네네. 평당 1,000만 원. 그랬더니 거품이다. 뭔 땅값이 1,000만 원이야.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달렸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송파를 강남 3구라고 하는데 강남 3구에 하루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은 일자리 종사자 수가 140만 명이래요. 강남 3구에. 그러니까 140만 명이 맨날 강남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뭐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냐 보니까 이 강남은 무슨 직장이면 양질의 직장이 많잖아요. 그 양질의 직장을 쫓아서 강남을 출퇴근한다는 거죠. 또 상당히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에. 네. 부동산에. 그래서 강남의 집값은 안 비쌀 수가 없다. 강남은 양질의 집값이 네. 많으니까. 자료 보고 있는데 강남 3구가 140만, 중구, 종로구 사실 합쳐서. 종로에도 회사들 엄청 많은데 많죠. 그래도 예. 55만. 영등포도 영등포구. 많은데 거의 35만이면 와 강남 3구가 압도적이네요. 예, 근데 이거 보세요. 강남 3구, 강남 그것도 결국은 이 도심 3도심 중에 하나예요. 강남 그렇죠? 그리고 영등포 또 역시 3도심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구하고 종로구는 이 9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도심에서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규모가 뭐 300명 이상인 대기업급이라고 하죠. 네. 300명 이상 되는 걸로 보면은 서울 전체 65%에 해당이 된대요. 이 강남 3구가. 네.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일자일수록, 더더욱 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자리, 입지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아까도 그 화곡동 맞아요. 빌라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린 거죠, 사실은.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땅값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화곡동 얘기할 그렇죠. 때도. 땅값이 네.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자리도 중요하고 일자리 나오면서 당연히 교통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강남 3구에도 일자리가 많고 뭐 중구, 영등포도 종로구, 많고. 영등포에도 많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봤는데 여기 근처에 살 수가 없다면 여기에 직통으로 연결이 되거나 어쨌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있는 곳이 좋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하철 접근성, 네. 그러니까 역세권, 이게 나오는 건데, 이 역세권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은 경전철 있잖아요. 경전철. 경전철. 예, 경전철의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하면은 대부분 낮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경전철은 뭐 두냥, 한 냥 아니면 두 냥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중전철하고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네. 그래서 경전철이 뭐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그리고 서울에 처음으로 생긴 우이신설,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네, 가는 네. 경전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의정부 경전철도 마찬가지고요. 뭐 용인 경전철도 마찬가지. 사업성들이 없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적자도 나고. 적자 나고 네. 뭐 정상운행에 아주 그냥 뭐 난항을 겪었던 그런 곳이죠. 우이신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경전철을 넣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승객들을 태워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의신설 경전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수익성을 내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 좀 소외됐어. 그러니까 좀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넣자.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냥 이 경전철을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많이 됐는데 최근에 그 신림선도 네네. 지금 이제 개통이 됐고 그리고 신분당선도 지금 강남에서 뭐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세 개의 노선이 더 북부 노선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 경전철이랑 에버라인이라고 불리죠. 용인 경전철은 뭐 수익성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떨어진다. 있었지만 신림선 다르다는 말씀. 그렇죠. 우이신설 경전철하고 신림선하고 다른 게 신림선은 그게 이제 그 관악구 또 베드타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의도까지 가는 여의도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이신설 경전철 같은 경우는 강북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성북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신설동까지 가잖아요. 신설동이 동대문구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 신설동. 가끔 헷갈릴 때 네.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네. 근데 동대문구도 베드타운이에요. 이 신설동. 그러니까 전부 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만 다니는 거야, 이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생겼을 때 별로 그렇게 커다란 어떤 파급 효과가 없었거든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안 오른다. 그렇게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로 안 올랐죠. 그래서 이 신림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업무 중심지 여의도 업무 중심지까지 바로 오니까 상당히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으로 가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신림선은 긍정적이고, 아까 신분당선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강남 연결이니까. 그렇죠. 강남 연결되는 거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광교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이제 강남으로 오잖아요. 네. 신사동까지 이제 연장이 됐으니까 네. 신사역까지 온다고 쳐요. 그럼 신사역에서 그 광교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광교에 사는 사람들이 득이 될 것이냐, 신사동에 사는 사람들이 득이 될 것이냐, 이 지하철의 생김으로 인해서. 멀리 사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다 득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둘 다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그 광교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 살수록. 그렇죠. 왜냐하면 광교에서 일자리 많은 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쪽이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고 사실 신사동 이쪽 강남은 큰 호재가 아니에요. 반대로 신림선도 마찬가지죠. 자, 출발을 했어. 여의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호재일까요? 아니면은 신림동에 있는 분들이 호재일까요? 좀 더 먼 분들이. 그렇죠. 신림동에 있는 분들이 호재라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신림동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여의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환승도 할 수 있어. 중간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호재가 되는 거지. 뭐 이쪽은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까?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론을 내주세요. 일자리가 많으면 호재다. 근데 굳이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많은 곳과 연결되는 교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 중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쪽으로 오는 교통, 또 일자리가 없는 쪽이 호재가 되는 거죠. 일자리가 많은 쪽이 호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지역인데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교통이 연결되는 그 지역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박이죠.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신림선은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했어요. 신림선은 지금 그 3냥짜리거든요. 2냥이 아니고 그만큼 거의 중전철에 가까운 그런 수요가 있다는 곳이죠. 그래서 이 경전철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 경전철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경전철도 어디로 들어오느냐예요. 어디로. 그래서 일자리가 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들어오는 경전철은 상당히 좋은 노선이라는 거죠. 이거는 경전철이라도. 대표적으로 신림선 말씀해 주신 거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신분당선도 광교에서 뭐 강남까지 오니까 광교에 있는 사람들이 금세 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은 교통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뭐 서울 경기가 정말 살고 싶어가지고 지방 떠나서 나는 서울 경기에 꼭 살 거야 하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입지 가치가 결정한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바뀌어갈 거예요. 항상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유동적으로 움직일 거다. 계속.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살아날 것이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이 점점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입지가 좋은 곳, 중심 지역에 들어가라고 했던 거랑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좋아질 지역은 뭐냐? 입지가 좋은 지역. 여기는 변함이 없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 교통이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강남 접근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강남은 왜 뭐 접근성이 뭔데?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남에 일자리가 많거든.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강남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다 강남 들어오는 노선이잖아요. 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맨날 생각했다가 예전에 부동산 초보 시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그 앞서간 선배들하고 똑같은 얘기. 강남 접근성이 중요하다. 강남에 올라야 다른 지역도 오르더라.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많이들. 강남은 떨어지고 강북이 올라야 된다니까? 옛날에 또 그랬어요, 제가. 강남에 왜 올라야 되는데. 하여간 좀 여러 가지로 부동산은 저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정말 입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냥 외곽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외곽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같이. 점점 더 이런 차별화 현상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지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되새겨서 좀 얘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디의 한수는 입지입니다. 입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좋네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소중한 또 한 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준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고요. 입지에 대한 부디의 한 수였습니다.